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역방향 해석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을 다룰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일반항으로서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항수와 항사의 관계를 직접 규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항을 정의했던 일반항으로서의 정의와 자 그리고 어떤 거? 항의 값을 바탕으로 다음 항의 값을 유도하는 점화 관계를 통해서 점화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귀납적 정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수열을 정의할 때는 일반항으로서 정의가 있었고 예를 들면 AN은 뭐 N 플러스 3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3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했었지?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었어? 점화식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귀납적 정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다음 항을 유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전 항에다가 자 1을 더하세요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우리가 자 수열의 정의가 있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자 A의 N 플러스 1을 정의를 할 때 자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뭐 가령 자 2의 AN승으로 정의될 때도 있대. 뭐 예를 들면 AN의 값이 항의 값이 뭐일 때 홀수일 때는 2의 AN승으로 정의되는 정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A의 N으로 정의될 때도 있어. 언제? AN이 뭐일 때 짝수일 때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돼. 이런 류의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점화관계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얘는 A의 N번째 전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항을 유도하는 자 일종의 정방향 나아가는 방향으로서의 해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전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항을 유도할 수 있는 점화식이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 정의된 점화식도 어때? 뭐 A, N 플러스 1 다음 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항에다가 1을 더하세요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A1이 5라고 우리한테 한번 제시가 됐어. 자 이미 항의 값이 정의가 돼 있을 때는 자 이제 수열을 한번 나열을 좀 해볼 건데 자 식을 좀 시각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한번 기록해 본다고 할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A1이 5라는 거는 첫 번째 N이 1일 때 AN의 값이 5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5면 어떻게 돼? 홀수면 2에 N승을 하세요. AN승을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32는 짝수기 때문에 다음 항은 어떻게 유도가 돼? 16 이렇게 유도될 거고 16은 다시 또 뭐야 짝수니까 8 그 다음 8도 짝수니까 4 그 다음 2 그 다음 1 이런 꼴로 유도되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뭐 8 A8도 한번 우리가 한번 써보면 홀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2의 1승에서 2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방향 해석을 할 때는 쉬워. 왜 쉬워? 우리가 항의 값을 알고 있잖아? 자 전항을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항의 식 하나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다음 항은 뭐가 돼? 결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초기항을 바탕으로 나중항을 추적하는 건 쉬운 편이야.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A6가 자 2예요 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 이걸 바탕으로 A1의 값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봐라 라고 나와 있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윗점화식이랑 아랫점화식 우리 편의상 얘네들을 자 윗점화식은 U 업에서 U 그리고 다운에서 D 해가지고 U점화식 D점화식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A6가 2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A5가 뭐여도 상관없어? 얘가 1이어도 A6는 U 점화식을 통해서 2로 정의가 되겠고 그치? 혹은 A5가 뭐여도 4여도 우리가 A6는 짝수니까 반으로 나눠서 2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을 추적을 할 때 U점화식을 쓸 수도 있고 D점화식을 우리가 써야 될 수도 있고 계속 상황이 나뉘게 되겠지?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렇게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어떤 거? 역방향 추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조금 더 정형화돼서 A1을 이제 우리가 누락 없이 한번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AN에서 자 A의 n 플러스 1로 이 나아가는 이 점화 관계를 F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역함수의 개념을 이용하면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AN 플러스 1에서 AN으로 대응되는 일종의 F 인버스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AN 플러스 1은 FAN이야 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조작을 해서 어떻게 바꾸자? A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F의 인버스에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거야. 뭐 역함수 정의 이런 거 쓰라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점화식을 어떻게 하자? 점화식을 자 AN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을 한번 다시 써볼 겁니다. 자, 봐봐요. A에 N이라고 식을 썼을 때, 자,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자, 요 U 점화식을 내가 AN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와? 우리는, 자, 로그의 정의를 써가지고, AN은 밑을 이루하는 로그 A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이거는 원래 쓸 수 있는 조건은 AN은 뭐였어? AN은 홀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치? 자, 우리는 어쨌든 AN 플러스 1의 값을 바탕으로 AN을 유도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가 홀수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지만 실제로 저 시계값이 홀수가 되려면 우리는 AN 플러스 1은 무슨 값을 넣어줘야 돼? 2의 홀수 거듭 제곱 꼴이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자 UD 점화식을 다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N은 양변 2 곱해서 2AN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N은 2AN 플러스 1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조건은 AN은 짝수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다시 이걸 AN 플러스 1 측면에서 본다면 우린 아무 자연수가 2배 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AN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자연수로 정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위에 있는 점화식을 U 점화식이라고 했고 아래에 있는 점화식을 D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자, 만약에 내가 AN 플러스 1의 값이 자 2의 홀수승꼴로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자 2의 홀수 거듭제곱이자 자연수기도 하니까 우리는 U 점화식과 D 점화식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A, N 플러스 1의 값이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자연수가 나왔어. 자, 2의 홀수성이 아닌 자연수야. 편의상 그냥 자연수라고 쓸게. 자, 자연수이면 이때는 U 점화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D 점화식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멘터리를 좀 달아보면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건 사실 뭐야? AN으로부터 유도되는 값이지? 그 유도되는 값이 2의 홀수성꼴 아니면 자연수가 나온다 라는 걸 미뤄가서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모든 항해값 첫 번째 항으로부터 유도되는 모든 항해값들은 자 2의 홀수성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0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음해정수 이런 것도 나올 수 없겠고 뭐 유리수, 무리수 아니면 허수 이런 거 나올 수 없겠지. 그러니까 항해값들이 제가 자연수인 애들만 나오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당장 뭐야 여기서는 괜찮은데 자, 이것도 한번 커멘터리 좀 달고 갈게. 자, AN 플러스 1의 범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야? 항해값의 범위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AN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도 한번 커멘터리를 조금 달아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했던 요 점화식을 다시 정의하는 게 바로 뭐야? 이 역방향 추적을 하기 위한 마지막 이제 발판이 된다는 거지.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6번째 항으로부터 첫 번째 항을 한번 추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것처럼 표를 좀 그릴 거야. n 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까? 6, 5, 4, 3, 2, 1 이렇게 써놓고 얘기를 해볼게.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나올 수 있는 an 값들을 적어볼 거야. 그럼 a6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2는 어때? 2의 홀수 거듭제곱 이자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u 점화식도 적용할 수 있고 d 점화식도 적용할 수 있잖아. 근데 u가 위쪽에 있으니까 u 점화식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와? 로그 2의 2니까 1 나오겠지? 그리고 1은 2의 거듭제곱꼴이 아니니까 무조건 d 점화식만 적용이 가능하지. 한쪽 점화식만 적용 가능한 거는 우리가 일단은 두 줄 화살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우리가 2에서 d 점화식 적용하는 경우도 봐야잖아. 근데 일단은 최대한 한쪽 점화식을 적용을 한 다음에 끝자락부터 수영도를 작성하듯이 우리가 끝자락부터 메꿔갑시다. 알겠죠? 자, 그럼 1에선 다시 2배 하니까 2 나올 수 있고 2는 다시 1로 갈 수 있었고 1은 다시 2로만 가야 하고 2는 다시 1로 갈 수 있었죠? 이게 최대한 u 점화식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적용해서 만든 식이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끝자락부터 다시 보는 거야. 봐봐. 두 줄 화살표로 써는 거는 무조건 한쪽 방향밖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1에서 이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뭐가 되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 그러니까 한 줄 화살표로 돼 있는 것만 우리가 조금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d 점화식을 적용하면 2로부터 4라는 값이 유도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도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d 점화식 적용하면 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d 점화식밖에 적용을 못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 줄 화살표로 8로밖에 못 갑니다. 이렇게 쓰고 갈게. 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u 점화식 적용하면 3이고 d 점화식 적용하면 몇 차? 16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d부터 채워야 봐봐. 내가 여기다 화살표 이렇게 그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공간이 좀 모자랐겠지? 그러니까 끝자락부터 우리가 한번 메꿔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6번째에서 5번째 넘어갈 때 자, 이번에 d 점화식 적용하면 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4는 우리 아까도 봤지만 8로밖에 못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8은 3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3 같은 경우는 2의 거듭제곱 아니니까 6으로 가야만 하고 d 점화식 서서 마찬가지 6도 3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2배에서 12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에서 d 점화식 적용해주면 1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16은 무조건 32로만 갈 수 있고 32 같은 경우에는 u 점화식 적용하면 5가 되고 d 점화식 적용하면 64 되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돼? 우리가 자, A의 원으로 가능한 값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자, 1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고 12 나올 수 있고 그리고 16 나올 수 있고 64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7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놓고 뭐 역방향 그냥 바로 추적을 해도 이거 유도된 거야 생각을 하면서 추적해도 괜찮은데 자, 이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자, 초기의 가능성을 전부 다 확인해야 누락 없이 모든 정보들을 파악이 가능하죠? 그쵸? 그 누락 없이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가 이런 풀이를 한번 제시를 좀 해본 거고 자, 여러분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자, 안 배웠던 아예 새로 배운 개념 없단 말이야. 역함수도 우리 수학할 때 배웠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굳이 다음 항으로부터 우리가 전항으로 돌아갈 때 자, 원래 점화식을 그대로 놔두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식을 자, 역방향 추적을 위해서 점화식을 A 전항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AN에 대해서 정의한 점화식을 바탕으로 범위도 한번 다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표를 수용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A 원값들을 우리가 추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예제들을 같이 풀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개념 설명에서 했던 그 점화식이랑 똑같이 근데 그 점화식이 어떤 점화식이야? 우리 수능에서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점화식이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어때? 방금 우리가 따라온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보니까 그래 별로 안 어려웠죠?
그치? 자, 그래서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저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an 플러스 1은 자 2의 an승으로 정의될 때도 있고, 그리고 2분의 1의 an으로 정의될 때도 있대. 많이 본 것 같아,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까랑 초기 조건이 조금 다르네. 봐봐. A6랑 A7의 합이 자 3일 때라는 조금 아리송한 조건이 나와 있어. 그치? 자, 이걸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A1의 값을 우리가 역추적하세요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의 과제는 두 개인 것 같아. 아무래도 첫 번째, A6 더하기 A7이 3이 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자, 이게 과연 어떤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건지. 혹은, 자, A1의 값의 합으로 알맞은 것을 구하세요 해서 역추적을 얼마나, 자, 누락 없이 잘 해내는지. 자,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자, 스텝을 한번 나눠봅시다. 스텝 1. 해가지고 A6 더하기 A7이 뭐가 되고 싶어? A3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 과제에 대해 해결을 해줘야 되지? 근데 A7 같은 경우에는 A6로부터 유도된다 라는 이 점화 관계가 우리 확실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자, 만약에 A6이 홀수면 어떻게 되겠어? A6 더하기 2의 A6 승을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우리가 적당한 수를 한번 빨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A6의 값은 뭐예요? 홀수니까 봐봐. 제일 작은 홀수가 1이지. 그럼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우리 이런 방법은 사실 못 풀거든. 알겠지? 자,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나와? 1 더하기 2에서 3 나오지? 근데 만약에 A6에 3 이상의 홀수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3보다 큰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A6는 1입니다. 이건 대입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6가 1이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숨겨서 가르쳐준 걸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우리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죠? 만약에 A6가 짝수야.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얘기 해줘야 돼? A6가 짝수면 A6에다가 자, A7은 그럼 2분의 1 A6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결과가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A6를 우리가 뭐라고? 2라고 정의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죠? 자, 그래서 A6가 1인 거를 케이스 1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A6가 2인 거를 케이스 2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얘기 좀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스텝 2. 우리가 그럼 A6의 값을 바탕으로 뭐 해줘야 돼? A1의 값들을 역추적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AN 역추적 이렇게 한번 쓰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는 이 점화 관계는 역추적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식을 다시 AN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되죠? 자, 우리 아까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반응을 좀 쓰고 갈게. 자, AN은 하고 식을 써주면 뭐가 될 수도 있어? 밑을 2로 하는 로그 A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A의 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AN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위쪽 점화식을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AN 플러스 1의 입장에서 본다면 AN 플러스 1은 무슨 수라는 거야? 2의 홀수 거듭제곱인 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때는 AN이 짝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시고, 근데 이때 AN 플러스 1은 그럼 뭐가 돼야겠어? 2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게 다시 한번 잡아놓고 갈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 바탕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하다가 2의 홀수 거듭제곱이나 아니면 자연수가 안 나오면 계산 잘못한 거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해서 이제 우리가 AN 역추적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5, A6이 1인 거였지? 자,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수용도를 다시 그려봅시다. 자, 그렇게 된다면 6, 5, 4, 3, 2, 1 이렇게 잡아놓고 얘기할게. 자, 그럼 A6이 1이었어. 그럼 아까 1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2의 홀수 거듭제곱꼴이 아니니까 5로는 무조건 2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2는 뭐야? 2의 1승이니까 마찬가지로 자, 위에 있는 점화식을 U, 아래에 있는 점화식을 D라고 할게. 알겠지? 그래서 U 점화식 적용하면 1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은 아이고야 미안해요. 자, 1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로 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1로 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1은 다시 2로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선택의 가지가 열려있는 애들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면 2에서 D 점화식을 적용하면 4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4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8로만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에서도 우리가 4로 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4로 간 다음에 4는 무조건 8로 갈 수밖에 없죠? 2의 홀수가 저쪽으로 많으니까 8은 3으로도 갈 수 있고 3에서 무조건 6으로만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8에서 D점화식 적용하면 16 되고 16은 무조건 32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자, 이렇게 케이스 1 A6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번에 A6가 뭐일 때? 2일 때는 아까 우리 약간 사실 했었죠? 그쵸?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자, 6, 5, 4, 3, 2, 1. 자, 이렇게 다시 써놓고 얘기할게요. 그럼 얘가 2면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있었지? 2에서는 자, U 적용하면 1이고 1에서는 2로밖에 못 가고 2에서 U 적용하면 1, 1에서는 2로밖에 못 가고 2에서 U 적용하면 1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수렴도 완성을 해주면 조금 빨리 갈게. 자, 해서 2에서는 4로 가고 4는 8로 가고 8은 3으로 갈 수도 있고 16으로도 갈 수 있었어 라고 했었어. 그 다음 여긴 2에서 4로 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4에서는 8로 갈 수밖에 없고 8에서 3으로 간다면 6 건너서 12로 못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그리고 8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 16으로 가면 무조건 32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32에서는 5로 가는 선택지랑 64로 가는 선택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써놓은 걸 바탕으로 어떻게 주면 되겠어? 가능한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A1 합 다 구해주면 되지? 그럼 어때? 우리가 이렇게 점화관계를 재정의를 하고 그리고 수용도를 통해서 나타내주면 자, 혹시 모를 누락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제안을 좀 해보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더하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야? A6가 1 또는 2로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A1을 찾아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그 모든 A1 찾는데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애들 우리가 다 써주면 2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32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64 알잘딱 계산하시면 뭐가 나올까? 153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작년 수능 문제니까 난 1%부터 말해야 되겠죠? 자, 해서 이건 더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다시 더해보시고 이렇게 1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2번 문제도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 문제는 2022학년도 9월 15번 문제야. 자, A1의 값이 자,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AN에 대한 점화식 이렇게 우리가 제시가 돼 있네. 그래서 AN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항 이렇게 정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N에서 N 플러스 1번 짝으로 정의되는 자, 이런 정방향의 점화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해석을 해야겠지? 자, 문제를 일단 또 들여다보니까 이런 점화식을 가지고 있는 AN이 자, A5 더하기 A6가 0입니다 라고 여기 정보가 하나 나와있죠?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지? 자, 그래서 A5로부터 유도된 A6를 우리가 자, 이 케이스별로 나눠서 어떻게 해줄 거야? 적당한 A5를 찾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돼 있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A, K, N들의 합은 양수입니다 라고 나와있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자, 써먹어야 되는 정보겠죠? 그쵸? 출제자가 이렇게 낸 거 보니까 아, 이것도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아까랑 똑같아. 이걸 만족하는 자, 이거 바탕으로 아마도 A5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 정보와 뭐야? 시그마의 값이 양수다 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모든 A1의 값에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누락 없이 모든 A1을 구하는 게 관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스텝이 두 개로 나뉠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A5 더하기 A6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조건 먼저 보지 마시고 식부터 일단 진로 봐. 알겠지? 그럼 나온 결과들이 있겠죠? 그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면 돼. 자, 그럼 봐봐. 위에다가 우리가 A6를 유도했다고 치면 자, A5 더하기 뭐야?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A5가 뭐예요?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A5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여야 정의되는 식이지? 그럼 A5를 2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만약에 A6가 이 식으로 하여금 유도가 됐어. 그러면 A5 더하기 A6가 아니야 2A5죠. 자, A5 더하기 2A5가 0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A5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일단은 가능한 A5의 경우를 하나 찾은 거야. A5가 0일 때를 바탕으로 A1을 역방향으로 해석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아래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A5 더하기 마이너스 2A5 더하기 2가 뭐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식 정리해서 얘기하면 A5는 2였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A5가 2다 라고 하면 또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기각이 돼야겠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럼 결국에는 A5가 0인 경우에 그치? 이 말이 뭐였다는 거야? 사실상 A5가 0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A5가 0인 걸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A1을 우리가 역방향으로 해석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은 스텝 2 한번 쓰고 갑시다. 이제 우리가 수열을 역방향으로 해석하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점화관계를 AN에서 AN 플러스 1로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AN 플러스 1로부터 AN으로 돌아오는 식을 써줘야겠지?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식 바탕으로 AN 플러스 1 다시 쓰고 갈게요. 자, 그러면 AN은 라고 식을 쓰시면 자, 첫 번째 식 2항에서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식 나오겠죠? 그지? 자, 그럼 이때는 AN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시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 이렇게 식을 썼는데 자, 실제로 AN 플러스 1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거는 여기서 보는 게 낫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쓸 때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몇 나와? 0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AN 플러스 1은 자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이 식값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전화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 식도 이제 우리가 AN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2분의 1에 AN 나오고 끝나지? 자, 그럼 이때는 AN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래서 자 2분의 1 사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AN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시고 보다 1보다 작거나 같아 하면서 AN 플러스 1의 범위도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예제 1번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아. 똑같이 우리가 자 AN 플러스 1 범위도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식도 2항에서 식을 다시 써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한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식 정리되겠죠? 그럼 이때는 AN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때 A, n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떻게 잡히냐? 라고 한다면 다시 자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그럼 최대가 되겠죠? 2분의 1 넣으면 1 나오고 등호놓고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뭐가 나오겠어? 0 나오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AN 플러스 1과 AN의 범위를 둘 다 잡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데 자 아까처럼 다 쓰는 것도 분명히 좋거든? 하면 다 나오니까 그치? 근데 우리 하나만 조금 더 보고 가자. 자 문제에서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봐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가 전부 합이 양수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는 점화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점화식을 F라고 하고 두 번째를 S 세 번째를 T 점화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First, Second, Third의 FST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인 값을 바탕으로 뭐가 유도가 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인 값이 유도가 되겠지. 그죠? 자 봐봐 그러면 필연적으로 음수인항이 들어가서 음수인항을 만들어내는 점화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을 보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 사이인 애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넘어가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에는 플러스로 넘어가실 거고 마이너스 1에는 마이너스 1로 넘어갈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플러스는 플러스로 넘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마지막 식 같은 경우에는
자, 2분의 1에서 1 사이에 어떤 양수가 있다면 이 양수가 아랫점화식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0에서 1 사이 양수 범위에 있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점화식을 관찰을 좀 해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되냐면 음수인 항으로부터는 음수인 항밖에 유도가 안 돼. 양수인 항으로부터는 양수인 항밖에 유도가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얘기 나눴지만 0은 0으로 유도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5번째 항까지의 합을 양수로 만들어주잖아. 근데 만약에 A1이 음수였어. 그러면 음수에서 음수로 가고 음수에서 음수로 가고 음수에서 음수로 가고 음수에서 음수로 가니까 5번째 항까지 더하면 다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F점화식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아랫점화식을 쓰면 뭐야? 음수에서 음수를 만들어내는 점화식이기 때문에 합을 양수로 만들 수가 없어. 모든 애들을 다 음수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S점화식과 T점화식 이렇게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하자? 이제 수용도를 작성을 좀 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일단 아까 했던 대로 수용도를 작성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처음에 0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S점화식만 타고 가면 봐봐. 0은 S점화식이랑 T점화식 모두 따라갈 수 있지? 그래서 S 먼저 따라가는 스토리 써보면 0은 0으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0은 0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자락부터 다시 한번 수용도 메꿔보자. 자, 그럼 0에서 T점화식 따라가면 어떻게 돼? 2를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1로 가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는 T점화식 타면 1로 가는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또 아래 깔레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1 이렇게 우리 간다고 치면 봐봐.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일 때는 S점화식 쓸 수 있는데 1일 때는 T점화식 못 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연적으로만 S점화식만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길어지게 쓸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0에서 만약에 어디로 간다면 1로 간다면 1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분의 1로밖에 못 가지? 그럼 2분의 1에서 S점화식을 타고 가면 4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T점화식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자, 2를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시 0에서 1로 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다시 1에서는 무조건 2분의 1로만 갈 수 있다 그랬죠? 2분의 1에서는 4분의 1로 갈 수 있고 4분의 3으로도 갈 수 있었지? 근데 4분의 3도 마찬가지로 S하고 T 두 개 다 적용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4분의 1로 하여금 어떻게 나오겠어? 8분의 1도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올 수 있어? 아래 T점화식에 넣으면 8분의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고 가보자. 봐봐. S점화식을 쓰면 2분의 1에 A 플러스 N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근데 T점화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2분의 1에 A N 플러스 1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로부터 S점화식과 T점화식을 쓴 애들은 전부 다, 자, 2분의 1 AN 플러스 1을 하나 더하거나 뺐지? 더면 항상 뭐가 되겠어? 항상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1이 되는 그냥 순서상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사실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지 A1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거 두 개가 뭐였어? 아까 마지막에서 0하고 1 가면 1이었지? 그죠? 여기도 둘이 더하면 뭐 나와? 여기 둘이 갈 수 없죠, 미안해. 이것도 둘이 더하면 1 나오죠? 이것도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두 갈래가 나뉘면 우리 항상 합이 1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할 거야. 그럼 지금 내가 S점화식에서 자 0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 다 생각을 해봤죠? 그치? 자, 그런데 미안해, 아주 한테 돌고 그랬죠, 미안해. 자, 어떤 것도 있어? 2분의 1로부터 또 갈래가 또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그럼 2분의 1에서 T점화식 쓰면 이때는 4분의 3 나오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합해서 1대개 두 개로 분할해줘야 돼. 그럼 4분의 3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 S점화식 쓰면 8분의 3으로 가, T점화식 쓰면 8분의 5로 가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하면 몇이 되겠어? 1 되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경우에서 양수가 되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썼단 말이야. 그죠? 그럼 결국에 모든 A연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저 네모의 개수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지?
네모의 합은 언제나 1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더해줘? 2분의 1만 더해주시면 뭐가 나온다? 2분의 9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서 식이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만약에 F점화식까지 했으면 세 갈래로 뻗어나가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합이 항상 뭐야? 양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전부 다 커트를 쳤어야 됐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봐봐 점화식을 쓴 다음에 바로 수영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가 조건에 맞는 식을 얻기 위해서 쓰면 안 되는 점화식이 있구나 해서 AM과 AM 플러스 1 사이의 이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하면서 우리가 점화 관계를 완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을 가지는 천해고 필요한 가지만 이용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어.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 자, 이 유형 아까도 봤지만 우리 작년 수능 문제였단 말이야. 계속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에서만 쓰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AN으로부터 AN 플러스 1로 유도되는 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전항, 역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AN에 대한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 뭐 일종의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알겠죠? 안녕.